내 인생도 거의 한 바퀴를 돌아왔구나. 기쁨과 슬픔, 행복과 고통을 모두 겪어봤어. 남편이 5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두 자녀를 홀로 키우며 어머니이자 아버지의 역할을 모두 감당해야 했다. 이제 두 아이는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다. 큰아이는 해외에서 정착했고 작은 아이는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62세의 김윤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했지만 윤자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다. 난 혼자 사는 게 익숙해. 너희는 너희 가족을 잘 돌보렴. 나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넓고 조용한 집에 혼자 들어설 때면 가슴 한구석이 적막했다. 거실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도 나무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도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낮에는 집을 청소하고 요리를 하고 작은 정원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해가 기울면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찾아왔다. 매일 저녁 윤자 할머니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해 베란다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어린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뛰어다니며 깔깔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노부부가 천천히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 광경을 바라볼 때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왠지 모르게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아마도 혼자 늙어가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감정일 것이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은 없었다. 젊은 시절 윤자 할머니와 남편은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왔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그녀는 혼자의 힘으로 사업을 지켜내며 노후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로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나눌 사람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윤자 할머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활을 꾸려나갔다. 노후를 대비할 만큼의 저축도 있었고 남들이 보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이 나이에 자기 집도 있고 자식들도 잘 자라서 성공했으니 참 행복한 인생이네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윤자 할머니가 정말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없는 것은 바로 함께 하루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 주변의 또래 친구들은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활기찬 나날을 보내거나 배우자와 함께 아침마다 차를 마시며 지난 추억을 이야기하곤 했다. 윤자 할머니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늘 밝게 웃으며 대화를 나눴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그 웃음은 조용히 사라졌다. 적막한 공간 속에서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은 겨울의 초입,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고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몸을 움츠리며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군중 속에서 윤자 할머니는 문득 자신이 작은 먼지 한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오래된 친구가 연락을 해온 것이었다. 윤자야, 내일 저녁 시간 괜찮아? 우리 예전 친구들 몇 명이랑 모임 가지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처음엔 늘 그랬듯 거절하려 했다. 모임보다는 익숙한 일상 속에서 지내는 것이 편했으니까. 하지만 순간 망설이던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쉰 뒤 말했다. 그래, 내일 갈게. 그날 밤 윤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외출할 준비를 하며 기분이 묘하게 설렜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옷장 앞에서 고민하다가 은은한 하늘색 원피스를 꺼냈다. 부드러운 색감이 세월을 담은 얼굴을 더욱 단아하게 만들어주는 듯했다. 거울 앞에 서서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을 살며시 넘기며 속삭였다. 그래도 아직 괜찮네. 모임은 한옥 스타일의 조용한 찻집에서 열렸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함께한 시간만큼은 예전 그대로였다. 가족과 아이들 이야기로 가득 찬 대화 속에서 윤자 할머니는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머리는 거의 백발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다. 조용히 차를 음미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지만 동시에 주위를 의식하는 듯했다. 그 남성이 윤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한겨울의 찬 바람 속에서 스며든 따뜻한 햇살처럼 다가왔다. 혹시 절 기억하시겠습니까?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친숙함이 담겨 있었다. 윤자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러다 문득 기억이 떠올라 가볍게 탄성을 내뱉었다. 아, 혹시 민수 씨, 우리 학교 동기였던. 민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벌써 30년도 넘었죠.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안부를 주고받았지만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윤자 할머니는 민수 씨가 오랜 세월 사업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으며 아내를 몇 년 전에 먼저 떠나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눈빛과 말투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윤자 할머니도 잘 아는 감정이었다. 마치 오랜 시간 홀로 걸어온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듯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공감이 흐르고 있었다. 모임이 끝난 후 민수 씨는 조용히 윤자 할머니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에 따로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가끔은 좋은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그 말은 마치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암시하는 듯했다. 윤자 할머니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가만히 미소만 지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잔잔했던 호수의 작은 돌멩이가 떨어진 듯 출렁였다. 그날 밤 윤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아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밤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종일 맴돌던 한 사람이 떠오르고 있었다. 내 나이에 새로운 인연이란 게 가능할까? 한때 닫혀 있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마치 어디선가 불어온 한 줄기 바람처럼. 그날 이후 윤자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민수 씨를 떠올리는 일이 많아졌다. 그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 가끔씩 생각났다. 나이 들고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스스로가 우습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윤자 할머니가 베란다에서 화분을 손질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윤자 씨, 저 민수입니다. 어제 모임에서 다시 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순간 윤자 할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가위가 멈췄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만에 듣는 친숙한 노래처럼 따뜻했다. 아, 네. 민수 씨, 기억하죠? 무슨 일이신가요? 별일은 아닙니다. 그냥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차 한잔하고 싶어서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함께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바쁘지 않으시면 윤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자 씨는 잠시 망설였다. 가슴이 평소와는 다르게 두근거렸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와 약속을 잡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다니. 더군다나 이성에게서 커피를 마시자는 제안을 받은 것이 대체 얼마만인가. 마음 한편에는 주저함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등을 살며시 밀어주고 있었다. 윤자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좋아요. 저도 특별히 바쁜 일정은 없어요. 그렇게 약속은 그날 오후로 정해졌다. 오랜만에 외출이라 그런지 윤자 씨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다. 너무 꾸미지 않으면서도 단정하고 세련된 느낌이 나는 옷을 골랐다. 머리를 정돈한 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살며시 쓸어 올렸다. 그냥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건데
왜 이렇게 떨리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여전히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민수 씨가 정한 카페는 도시의 조용한 골목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화려하거나 세련된 곳은 아니었지만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벽에는 옛 풍경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오래된 시계가 천천히 초를 새기며 시간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윤자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수 씨는 이미 와 있었다. 예전과 다름없이 단정한 모습이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아래로 부드러운 미소가 어렸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인사했다. 오셨군요. 혹시 안 오실까봐 걱정했어요. 윤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제가 한 약속을 어길 리 없쇼. 민수 씨는 의자를 빼주며 자리를 권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2잔의 국화차를 주문했다. 이런 날엔 따뜻한 국화차가 참 좋더라고요. 은은한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니까요. 국화차에서 퍼지는 향처럼 두 사람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오랜 친구처럼 혹은 서로를 잊고 지냈던 인연처럼 그들은 천천히 지난 시간들을 꺼내놓았다. 민수 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생활을 시작해 천천히 자신의 길을 개척해온 이야기, 가정을 이루고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겪으며 살아온 날들을 들려주었다. 아내는 10년 전에 병으로 떠났어요. 잠시 말을 멈춘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여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네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윤자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이 이해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도 같은 외로움을 오랜 시간 안고 살아왔으니까. 윤자 씨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이 서서히 흔들리는 듯했다. 민수 씨도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왔구나. 그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고 그도 긴 세월 홀로 외로움과 싸워왔구나. 때때로 그의 목소리 사이에 스며든 침묵했어. 윤자 씨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천천히 저물기 시작했고 카페 안에서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때 민수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부드러웠다. 윤자 씨,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우리 같은 나이에도 다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윤자 씨는 잠시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혼란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이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너머로 작은 떨림이 느껴졌다. 잘 모르겠어요. 전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진 줄 알았거든요. 민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깊은 이해가 담긴 눈빛이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지는 이유는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다시 마음을 열었다가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겠죠. 그의 말이 가만히 윤자 씨의 마음을 두드렸다. 그녀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다. 그 말이 너무나도 자신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스스로의 주위를 높고 단단한 벽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한 번 더 아플까봐, 한 번 더 사랑하는 이를 잃을까봐. 어느덧 하늘은 깊은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둘 사이에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카페 문 앞까지 나서며 민수 씨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윤자 씨를 다시 만나 정말 반가웠습니다. 다음에도 또 함께 차 한잔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윤자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그리고 등을 돌려 천천히 걸어갔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자니 윤자 씨는 자신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음을 깨달았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나이 들어도 설레는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구나. 그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차갑게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은 어디선가 불어온 따뜻한 바람 한 줄기가 그녀의 가슴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어쩌면 긴 세월이 흐른 후 민수 씨라는 이름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윤자 씨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았을지도 모른다. 처음 카페에서 만난 이후 둘 사이는 천천히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가끔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였다. 대개 해질 무렵 방 안이 어둑해질 즈음이면 민수 씨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따뜻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정원의 꽃들은 잘 피었나요? 아주 사소한 질문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윤자 씨의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주었다. 그렇게 누군가가 일상의 작은 것들을 궁금해해 주는 것이 얼마만인지도 몰랐다. 그렇게 하루하루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잔잔한 음악처럼 그녀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어느 날 저녁 민수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 주말에 교회에 새로 조성된 국화꽃밭이 있다는데요. 정말 아름답다고 하더군요. 혹시 함께 가보실래요? 순간 윤자 씨는 망설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단 한 번도 먼 곳으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다. 누군가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주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수 씨의 조용한 기다림이 그녀의 망설임을 살며시 밀어내고 있었다. 네, 저도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작은 여행이 시작되었다. 주말 아침, 윤자 씨는 간편한 옷차림을 하고 교회로 향했다. 꽃밭이 있는 곳은 멀었지만 그 길은 마치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것처럼 아름다웠다. 국화꽃이 가득한 들판, 노랗게 물든 꽃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윤자 씨는 감탄하며 천천히 걸었다. 이런 풍경을 보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민수 씨는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곳을 자주 다녔어요. 여행을 참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바빠서 잊고 살았네요. 부드러운 가을 바람이 불어와 꽃향기를 실어 나르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은 가만히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윤자 씨는 깨달았다. 얼마 만에 이렇게 마음껏 웃어보는 걸까? 그녀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민수 씨는 윤자 씨의 삶에 조금씩 더 깊이 스며들었다. 이제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해질 무렵 걸려오는 그의 전화를, 그의 따뜻한 목소리를. 그러던 어느 날, 늦가을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오후, 민수 씨는 조용히 말했다. 윤자 씨, 우린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잖아요. 이제까지 많은 일들을 겪어왔고요. 그래서 더욱 남은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윤자 씨는 순간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민수 씨는 한결같이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윤자 씨, 제 곁에서 함께 해주시겠어요?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오랜 시간 혼자 지내며 누군가와 다시 함께할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그녀가 처음으로 다시 마음을 열어보고 싶은 사람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윤자 씨는 깊이 고민했다.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걸까? 자식들이 이해해 줄까? 받아들여 줄까? 수많은 걱정이 밀려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민수 씨의 따뜻한 전화 한 통이 그녀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져 주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윤자 씨는 천천히 전화기를 들어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 결정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들려온 떨리는 목소리. 정말요? 윤자 씨, 감사합니다. 제가 윤자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결혼식은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된 작은 자리.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축복과 진심이 가득했다. 윤자 씨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하늘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서려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묻어 있었다. 민수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눈빛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소중한 인연을 향한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자녀들도 참석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결혼식이 끝나고 큰아들이 조용히 어머니를 한쪽으로 불렀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죠? 이 나이에 혼자 지내셔도 불편하지 않잖아요. 윤자 씨는 아들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도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란다. 이제 더는 혼자 외롭게 지내고 싶지 않아. 누군가와 함께 남은 시간을 나누고 싶어. 아들은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다. 그날 밤, 윤자 씨는 민수 씨와 함께 새로 시작하는 집에 도착했다. 그가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공간. 거실은 아늑하고 단정하게 꾸며져 있었다. 모든 물건 하나하나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는 듯했다. 민수 씨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윤자 씨,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지냅시다. 윤자 씨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마음 깊이 작은 떨림을 느꼈다. 그래요. 함께. 창밖으로 부드러운 달빛이 흘러들었다. 조용한 마당을 비추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윤자 씨는 새 집을 둘러보며 작은 설렘과 낯설음을 동시에 느꼈다. 집은 넓고 깔끔했다. 모든 것이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었고 소파 위에 쿠션조차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집이 늘 이렇게 깨끗한가요? 민수 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저는 정리된 공간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윤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원래 꽃과 작은 장식품들이 있는 조금은 자유로운 공간을 좋아했다. 그 순간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나는 이곳에 적응해야 하는 걸까? 책들이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고 낡은 나무 의자는 앉을 때마다 삐걱 소리를 냈다. 그런 그녀의 생활과는 달리 이 집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 깔끔함이 오히려 그녀를 이 집의 주인이 아닌 손님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첫날들은 따뜻하고 행복했다. 민수 씨는 결혼식에서 했던 약속 그대로 윤자 씨를 세심하게 챙겨주었다. 아침이면 늘 먼저 일어나 따뜻한 국화차를 준비한 뒤 그녀를 부드럽게 깨웠다. 자, 우려놨어요. 일어나서 따뜻하게 한잔하세요. 국화차가 건강에 참 좋다더라고요. 윤자 씨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차를 내리는 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정겹게 느껴졌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따뜻하고 자상할 수 있다니. 그녀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둘은 함께 아침을 먹고 같이 신문을 읽으며 때로는 동네를 나란히 걸었다. 저녁이 되면 민수 씨는 윤자 씨를 작은 마당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그가 오랜 시간 정성 들여 키운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이 아이들은 내 오랜 친구들이에요. 물을 주는 방법도 잡초를 뽑는 것도 제대로 해야 해요. 그는 웃으며 그녀에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꽃들을 친구처럼 여긴다니까요. 그의 말에 윤자 씨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원래 즉흥적인 사람이었다. 모든 일을 계획하기보다는 마음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와 반대로 민수 씨는 규칙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선명해졌다. 어느 날 윤자 씨가 부엌 식탁 위에
손수건을 놓아둔 채 깜빡 잊었다. 그 모습을 본 민수 씨는 조용히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윤자 씨, 손수건은 부엌에 두면 안 됩니다. 위생상 좋지 않으니 제자리에 잘 둬주세요. 그녀는 순간 당황했지만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처음에는 그저 작은 습관 차이려니 하고 그에게 맞추려 노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는 점점 더 커졌다. 민수 씨는 정해진 생활 패턴을 중요하게 여겼다. 어떤 물건은 어디에 둬야 하고, 식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한다는 등의 규칙이 많았다. 어느 날 윤자 씨가 늦잠을 잔 날이었다. 오전 8시쯤 민수 씨가 방 앞에 서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자 씨, 늦게 자는 습관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윤자 씨는 천천히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얼마 만에 이렇게 편히 잡은 걸까?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혼자 살 때는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그 어떤 규칙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새로운 틀에 맞춰야 하는 것일까? 그 차이는 민수 씨의 가족이 방문하면서 더 선명해졌다. 매주 주말이면 그의 자녀들이 집에 찾아왔다. 처음에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수 씨의 딸이 갑자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그동안 혼자 사시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곁에 누군가 계시니 다행이긴 한데. 그녀는 말을 잠시 멈추고 윤자 씨를 힐끗 쳐다보았다. 아버지, 그래도 재산 관리는 신경 쓰셔야 해요. 그 순간 윤자 씨는 숟가락을 든 채 조용히 멈춰섰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책이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고 낡은 나무 의자는 앉을 때마다 삐걱 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 집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 깔끔함이 오히려 그녀를 집주인이 아닌 손님처럼 느껴지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첫날들은 따뜻하고 행복했다. 민수 씨는 결혼식에서 했던 약속 그대로 윤자 씨를 세심하게 챙겨주었다. 아침이면 늘 먼저 일어나 따뜻한 국화차를 준비한 뒤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깨웠다. 자, 우려놨어요. 일어나서 따뜻하게 한잔하세요. 국화차가 건강에 참 좋다더라고요. 윤자 씨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차를 내리는 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정겹게 느껴졌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따뜻하고 자상할 수 있다니. 그녀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둘은 함께 아침을 먹고 같이 신문을 읽으며 때로는 동네를 나란히 걸었다. 저녁이 되면 민수 씨는 윤자 씨를 작은 마당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그가 오랜 시간 정성 들여 키운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이 아이들은 내 오랜 친구들이에요. 물을 주는 방법도 잡초를 뽑는 것도 제대로 해야 해요. 그는 웃으며 그녀에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꽃들을 친구처럼 여긴다니까요. 그의 말에 윤자 씨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원래 즉흥적인 사람이었다. 모든 일을 계획하기보다는 마음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와 반대로 민수 씨는 규칙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선명해졌다. 어느 날 윤자 씨가 부엌 식탁 위에 손수건을 놓아둔 채 깜빡 잊었다. 그 모습을 본 민수 씨는 조용히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윤자 씨, 손수건은 부엌에 두면 안 됩니다. 위생상 좋지 않으니 제자리에 잘 둬주세요.
그녀는 순간 당황했지만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처음에는 그저 작은 습관 차이려니 하고 그에게 맞추려 노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는 점점 더 커졌다. 민수 씨는 정해진 생활 패턴을 중요하게 여겼다. 어떤 물건은 어디에 둬야 하고, 식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한다는 등의 규칙이 많았다. 어느 날 윤자 씨가 늦잠을 잔 날이었다. 오전 8시쯤 민수 씨가 방 앞에 서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자 씨, 늦게 자는 습관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윤자 씨는 천천히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얼마 만에 이렇게 편히 잡은 걸까?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혼자 살 때는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그 어떤 규칙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새로운 틀에 맞춰야 하는 것일까? 이제 그녀는 새로운 틀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 차이는 민수 씨의 가족이 점점 그녀의 일상에 스며들면서 더 뚜렷해졌다. 매주 주말이면 민수 씨의 자녀들이 집을 방문했다. 처음에는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시선 속에는 어딘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수 씨의 딸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고 그동안 혼자 사시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곁에 누군가 계시니 다행이긴 한데 그녀는 말을 멈추고 윤자 씨를 힐끗 쳐다보았다. 아버지, 그래도 재산 관리는 신경 쓰셔야 해요. 그 말은 마치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윤자 씨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손에 쥔 젓가락이 가볍게 떨렸다. 민수 씨는 딸을 바라보며 살짝 얼굴을 굳혔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실례되는 말이다. 딸은 어깨를 으쓱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윤자 씨는 깨달았다. 자신은 이 집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그날 이후 윤자 씨는 밤이 깊어도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이전의 작은 집이 떠올랐다. 비록 넓지 않았지만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었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크고 단정한 집 안에서 그녀는 마치 이방인이 된 듯했다. 어느 날 윤자 씨는 혼자 정원에 앉아 텅 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민수 씨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왜 여기 혼자 앉아 계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윤자 씨는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니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전에 살던 집 정원이 생각나서요. 민수 씨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정적인데 왜 그녀가 슬퍼해야 하는지. 시간이 흐를수록 윤자 씨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에 잡힐 듯했던 행복이 이제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민수 씨와의 생활은 정리정돈이 완벽했고 안정적이었지만 동시에 답답하고 숨 막히는 것이었다. 서로 다른 성격, 다른 생활 습관, 그리고 그의 가족과의 거리감. 그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 그녀의 마음속을 조용히 아프게 찔렀다. 그날 밤 윤자 씨는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오랜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한 장의 낡은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그녀가 수십 년을 살아온 작은 집이 담겨 있었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비록 혼자였지만 온전히 그녀만의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 방울의 눈물이 윤자 씨의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어쩌면 노년의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깊은 한숨을 삼키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고요히 흐르는 눈물 속에서 윤자 씨의 마음속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윤자 씨는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깼다. 햇살이 창문을 넘어 방 안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넓고 텅 빈 공간이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민수 씨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들더니 조금 굳은 얼굴로 말했다. 윤자 씨, 또 늦잠을 주무셨네요.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우리 나이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꾸짖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윤자 씨는 가만히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답답한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다. 마치 이 집에서 자신은 단순한 손님일 뿐인 것만 같았다. 정해진 규칙 속에서 그녀는 점점 갇혀가고 있었다. 아침 식사 내내 윤자 씨는 조용했다. 차를 손에 들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때서야 민수 씨는 그녀의 침묵을 알아차렸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윤자 씨,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옛날에 살던 집이 좀 생각나서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민수 씨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어딘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은 좁고 불편했잖아요. 여기서는 필요한 게 다 갖춰져 있는데 왜 아직도 그곳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윤자 씨의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부엌으로 가져갔다. 그녀의 마음이 서서히 무거워졌다. 민수 씨는 아마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가 간직한 작은 집의 따뜻함을, 그곳에서의 자유로움을, 돈과 편리함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그 후 윤자 씨와 민수 씨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누구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작은 불편함들이 쌓이고 쌓여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윤자 씨가 정원에서 꽃을 다듬고 있었다. 그때 민수 씨가 다가오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자 씨, 그렇게 자르면 안 됩니다. 꽃은 좀 더 길게 남겨둬야 더 보기 좋아요.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윤자 씨는 조용히 손에 쥔 가위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이렇게 자르는 게 좋아요. 당신 눈에는 예쁘지 않을지 몰라도 제게는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이거든요. 민수 씨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런 순간들이 점점 많아졌다.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주말 민수 씨의 가족이 또다시 집을 찾았다. 익숙한 얼굴들. 그러나 여전히 차가운 눈길과 거리감이 느껴졌다. 식사 자리도 어딘가 어색했다. 그때 민수 씨의 딸이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 요즘 집 명의를 변경하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이제 아버지께서도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으니 모든 걸 분명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외부 사람이 끼어들지 않도록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윤자 씨의 가슴 한쪽이 날카롭게 찔린 듯 아팠다. 외부 사람? 그녀를 그렇게 부르는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살짝 흔들렸지만 그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민수 씨는 화가 난 듯 딸을 바라보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윤자 씨는 내 아내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딸은 어깨를 으쓱이며 대꾸했다. 그러고는 윤자 씨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냥 한마디 한 것뿐이에요. 윤자 아줌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전 그저 아버지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윤자 씨는 거의 음식을 삼키지 못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에 불청객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도 늦은 밤, 거실에 나란히 앉아있던 두 사람. 윤자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수 씨, 저는 이곳에서의 삶이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가족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마 착각이었나 봐요. 민수 씨는 고개를 들었다. 놀란 듯 두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윤자 씨,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가족이 윤자 씨께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윤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듯 잠겨 있었다.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저는 이곳이 제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수 씨의 삶에는 너무 많은 규칙이 있고 저는 평생 자유롭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더 이상 저 자신 같지가 않아요. 민수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서로 같은 공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윤자 씨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지난 날을 떠올렸다. 늦은 밤까지 차를 우려 마시며 책을 읽던 시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원을 가꾸며 자유롭게 살아가던 순간들, 그토록 소박했던 행복이 이제는 너무도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결혼을 결심할 때 노년에 함께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도 연약했다. 마치 바람만 불어도 금세 깨질 것처럼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다. 고요한 밤,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다. 창백한 달빛 아래 넓디 넓은 집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자신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날 밤, 윤자 씨는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희미한 전등 불빛이 텅 빈 벽을 비추고 있었다. 그 앞에 놓인 것은 열려있는 작은 여행 가방. 그 안에는 몇 벌의 옷과 간단한 짐들 뿐이었다.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조용히 흘러갔다. 그녀가 오래도록 살아온 작은 집. 비록 혼자였지만 온전히 자신의 공간이었던 곳. 아무도 눈치 주지 않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그저 조용하고 평온했던 삶. 반면 지금 그녀가 있는 이곳은 넓고 화려하지만 마치 텅 빈 새장 같았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민수 씨가 들어왔다. 그리고 여행 가방을 옆에 둔 윤자 씨를 보고 그는 순간 굳어버렸다. 윤자 씨, 어디 가시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불안이 묻어 있었다.
윤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담담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민수 씨,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수 씨는 다급히 다가와 말했다. 왜 이러세요, 윤자 씨? 제대로 말해주세요. 우린 잘 지내고 있었잖아요. 윤자 씨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맺혔지만 애써 참으려 했다. 당신에게는 좋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이 아니에요.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저는 제 행복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스며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자 씨, 난 정말 진심으로 당신이 행복하길 바랐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윤자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에게는 최선이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아니었어요. 민수 씨, 전 제가 혼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누군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건 그저 제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자유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여행 가방에 지퍼를 닫았다. 민수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마도 그는 이제야 깨달은 걸지도 모른다. 사랑이란 그저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윤자 씨, 정말 떠나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자 씨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쓸쓸하지만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민수 씨, 저를 아껴주고 소중히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삶을 다시 찾아야 해요. 그녀는 조용히 여행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향했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민수 씨는 넓은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날 밤 윤자 씨는 오랜만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공기가 그녀를 감싸 안았다. 작은 거실, 낡았지만 정겨운 가구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녀는 조용히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의 나무 의자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다. 그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돌아왔어.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며 부드럽게 방 안을 스쳐 지나갔다. 작은 집이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여기가 진짜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이었다. 첫날 밤, 윤자 씨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따랐다. 은은한 제스민 향이 방 안 구석구석 퍼져나갔다. 그녀는 차를 천천히 들이마시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다. 몸도 마음도 한없이 가벼웠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깊은 감정들이 스며 있었다. 윤자 씨는 민수 씨와의 결혼 생활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그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려 했고 그의 가족과 잘 지내보려 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다. 규칙과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이어질수록 그녀는 그 집에서 점점 더 고립된 존재가 되어갔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낡았지만 수많은 추억이 깃든 이곳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운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윤자 씨는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오랜만에 그녀만의 집을 정리했다.
낡은 커튼을 조심스레 쓰다듬고 정원에 떨어진 마른 잎들을 하나하나 줍고 가구에 쌓인 먼지를 닦아냈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손을 멈추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공기, 이 고요함, 얼마 만에 다시 느껴보는 걸까? 그녀의 마음이 평온함으로 가득 찼다. 점심 무렵, 윤자 씨는 국화차를 우려 작은 나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따뜻한 찻잔을 손에 감싸 쥐고 정원의 꽃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한 모금씩 차를 마시며 문득 깨달았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그녀의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오롯이 그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한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다. 일주일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윤자 씨가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는 민수 씨가 서 있었다. 그는 검은 우산을 손에 들고 있었고 얼굴은 한층 더 수척해져 있었다. 그녀는 순간 놀랐지만 이내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수 씨,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민수 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그리움과 후회가 서려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초대하자 민수 씨는 익숙한 나무 의자에 앉았다. 그러나 이 작은 공간은 그가 지내온 넓고 화려한 집과는 너무도 달랐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며 낯선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다. 윤자 씨, 여기에 온 지 일주일이나 되었는데 왜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윤자 씨는 찻잔을 손끝으로 감싸며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우리 둘 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어요. 민수 씨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져 있었다. 윤자 씨, 저는 제가 너무 완고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틀에 맞추려 했고 제 방식이 옳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그게 오히려 당신을 힘들게 했다는 걸. 그의 말에 윤자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어딘가 아련한 슬픔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윤자 씨를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민수 씨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윤자 씨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바로 그의 본성이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민수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책임감 있는 남편이고 한 가정을 잘 돌보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린 서로 맞지 않았어요. 저는 자유롭게 사는 것에 익숙해요. 스스로 선택하고 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아요. 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그리고 한참 뒤 그는 낮고 깊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정말로 끝내고 싶은 건가요? 윤자 씨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민수 씨, 이 나이에 저는 더 이상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원하지 않아요.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요. 편안하고 평온한 삶을요. 방 안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겼다. 창밖으로 국화향을 실은 바람이 스며들었다. 민수 씨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가에는 촉촉한 빛이 어렸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그 감정을 삼키려 애썼다. 윤자 씨가 원한다면 저는 존중할게요.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무겁게 자리 잡고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려나가는 듯했다. 문이 닫히고 민수 씨의 뒷모습이 작은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윤자 씨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가슴 한편이 시리도록 가렸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선택이었다. 며칠 후 법원에서 다시 마주한 두 사람. 그들은 서로 마주 앉아 있었지만 각자의 마음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판사가 이혼을 최종 선고하자 윤자 씨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다. 법정을 나서던 순간 민수 씨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윤자 씨의 손을 가만히 감싸주며 말했다. 그동안 제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진심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윤자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민수 씨도 건강하세요. 늘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 악수는 조용한 작별 인사였다. 그들은 각자의 길로 걸어갔다. 윤자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는 평온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날 오후 윤자 씨는 정원 한가운데 섰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국화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녀를 맞이하는 듯했다. 그녀는 다시 차를 우려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잔을 조용히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처음에는 살짝 쌉싸름한 맛이 느껴졌다. 그러나 곧이어 은은한 단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녀는 속삭였다. 인생도 차와 같구나. 때로는 쓴맛을 경험해야 그 뒤에 오는 단맛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법이야. 그녀는 창공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 나뭇가지 사이로 들려오는 새소리, 햇살이 정원을 감싸며 꽃들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윤자 씨는 깨달았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삶은 무엇보다도 자유롭고 평온했다. 윤자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한층 더 밝아져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다시 자신을 되찾았다. 이혼한 후 윤자 씨의 삶은 다시 예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그녀는 새벽 햇살과 함께 눈을 떴다. 창문을 활짝 열어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집 안의 고요함은 더 이상 답답하지 않았다. 이제 그것은 편안하고 따뜻한 고요함이었다.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며 부드러운 속삭임을 들려주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윤자 씨는 차를 우려 작은 나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책을 펼쳤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 그녀를 깨우지 않았고 누군가 그녀의 행동을 지적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다시 온전히 그녀 자신으로 살고 있었다.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한 사람으로. 어느 날 윤자 씨는 오랜 친구인 한숙 씨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한숙 씨는 집에 들어서며 환한 눈빛으로 말했다. 윤자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정원을 이렇게 예쁘게 가꾸고 있네요.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윤자 씨, 민수 씨와는? 윤자 씨는 차분히 미소 지으며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건넸다. 응, 우리 이혼했어. 하지만 나는 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 우리 나이에 더 이상 거창한 걸 바랄 필요가 없잖아. 그냥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지. 한숙 씨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맞아요. 가끔은 혼자 사는 게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외로운 것보다 더 행복할지도 몰라요. 윤자 씨, 지금 모습이 참 좋아 보여요. 편안하고 참 행복해 보이네요. 윤자 씨는 부드럽게 웃었다. 나도 한때는 나이가 들면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걸. 한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을 바라보니 노란 국화꽃이 따뜻한 햇살 아래 환하게 피어 있었다. 그 후로 윤자 씨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그녀는 마을 노인 모임에 참여하며 이웃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공원을 산책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어느 날 모임에서 윤자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한때 재혼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 깨닫게 되었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겐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요. 정신적으로도 삶에서도 혼자라는 게 반드시 외로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일 때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모임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한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다. 맞아요. 사람들은 늙으면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그 관계가 짐이 될 수도 있죠. 저도 그런 시절을 겪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살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저마다 노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좋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더 자유롭다고 했다. 모두가 동의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시간은 어느새 흘러가고 봄이 다시 찾아왔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윤자 씨의 정원에는 노란 국화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꽃잎 하나하나가 햇살을 향해 기지개를 켜듯 펼쳐지고 있었다. 윤자 씨는 조용히 정원 한가운데 서서 손끝으로 꽃잎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차올랐다. 그날 오후 윤자 씨는 두 자녀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엄마는 이제 다시 작은 집에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 엄마는 혼자가 아니야. 스스로를 돌보고 꽃을 가꾸고 좋아하는 요리를 해먹으며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어. 엄마는 이제 깨달았어. 노년의 행복은 누군가 곁에 있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평온한 삶을 사는 데 있다는 걸. 그러니 너희도 엄마를 걱정하지 말고 각자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엄마는 여전히 여기에서 건강하고 평온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편지를 다 쓰고 윤자 씨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넣었다. 그녀는 믿었다. 아이들도 이제 그녀의 삶을 이해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그날 저녁, 마을의 한 젊은 여성이 윤자 씨를 찾아왔다. 그녀는 맑은 눈을 지녔지만 어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윤자 할머니, 혼자 사신다고 해서요. 혹시 외롭지는 않으세요? 노년에 혼자 계시면 너무 쓸쓸하지 않을까 걱정돼요. 윤자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를 따뜻한 차가 놓인 테이블로 안내했다. 잔을 건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외로움은 혼자 살아서 오는 것이 아니란다, 아가야. 사람은 자신이 삶에서 기쁨을 찾지 못할 때 비로소 외로움을 느끼는 거야. 나도 한때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했단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어. 행복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걸. 젊을 때든 나이가 들었을 때든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란다. 내가 기쁘고 평온하다면 혼자 있어도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결국은 행복할 수 있는 법이야.
젊은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이 한층 더 밝아졌다.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윤자 씨를 향해 환히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오늘 이야기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저도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할게요. 윤자 씨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깊숙한 곳에서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이야기가 단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윤자 씨는 다시 차를 우려 차분한 마음으로 정원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국화꽃들은 저녁 바람에 살랑이며 부드러운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살짝 느껴지다가 곧 은은한 단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삶도 차와 같이 조금의 쓴맛을 경험해야 그 뒤에 오는 단맛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는 법이야. 창밖에서는 작은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은 정원을 더욱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도 삶은 여전히 소중하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자유롭고 자신을 잃지 않는 삶에서 오는 것임을. 윤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행복한 노년이란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오는 것일까요? 삶은 우리 각자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